네.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샘이라고 하고, 네, 그냥 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계시고, 안 샘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영어 이름도 샘이고, 샘 선생님이니까. 조금 전에 여기서 레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 레고들이 있는데, 혹시 자녀분, 그래서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분도 레고 캠프를 참여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약간 이런 창의 융합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고, 현재는 소속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스토니브룩 학교라고 롱아일랜드의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동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은 있는 지역에서 어, 기숙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서 음, 어, 그 온라인 스쿨을 열었어요. 100% 온라인 스쿨을 열어서 어, 이제 약간 코로나 시대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를 오픈을 해가지고 되게 세계 곳곳 아이들하고 수업을 거의 진짜 매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재밌다기보다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수업하다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는 갑자기 사이렌 울려서 이제 숨어야 된다고 대피해야 된다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뭐 우간다라든가 이런 데서 수업을 듣는데 그 화상 그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수업도 막 끊기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은 아이들하고 뭔가 배우고 그러니까 새 글로벌한 것들을 되게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저는 되게 즐겁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그래서 그나마 이제 100% 온라인이니까 저는 또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캠프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프는 지금 만 5세부터 10살, 10세까지 해서 하고 있고 음, 이 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약간 미래를 설계하고 도시를 기획하면서 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약간 체험 수업입니다. 약간 놀이식 수업일 수도 있죠. 저는 그래도 제가 약간 공부하는 아직도 학생이긴 하는데 신분이 평생 그냥 학생일 것 같은데 지금 교육공학을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하고 있고 그거는 게임으로서 어떻게 하면 게임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좀 더 재밌고 흥미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콜롬비아 대학교 제가 있는 그 부서에 가면은 방은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데 게임만 있어요. 보드 게임부터 디지털 게임, 뭐 콘솔 게임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 제가 게임만 합니다. 근데 왜 게임을 할 때는 아이들이 멈추기 하기 힘든데 공부를 할 때는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애들이 많을까? 그러니까 요런 거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게임의 요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게임에서도 협업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교육에서도 그걸 똑같이 원하는데 왜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못 배우고 실제 게임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는 뭐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실까? 이 전에는 그 미스 포르스 스쿨이라고 여학교가 있어요. 커네리컷 주에 9학년부터 12학년 있는 여학교가 있고 거기서 그 Institute for Technology Innovation Entrepreneurship이라고 해서 좀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시대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기숙학교에서 4년 동안 일도 했었습니다. 디렉팅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스토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거부터 해서 되게 좀 다양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첫 번째 first cut 부분에는 그래서 저의 약간 그 교육자와 보딩스쿨과 미국 트렌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또 첫 번째 그 first cut 때 이제 그냥 학생이 할 수 없지 이제 알게 그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막 그런 글로벌 세미나 시리즈라고 이제 많은 학교 세상에 있는 많은 여학교들이랑 같이 파트너로 이런저런 수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번에 간단하게 소개.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빈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보딩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이제 가을 학기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쌤이랑은 몇 년 됐지? 4년? 4년? 4년 정도 되고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학교, 보디스코 어디로 보딩 나왔어요? 학교는 이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노스필드 마운트 헬먼이라고 그 학교에서 나왔고 이제 대학교는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네, 관심 있어 하는 게 컴퓨터 공학이에요. 그래서 뭐 컴퓨터 공학기는 네, 진짜 컬링이 딱 맞는 학교예요. 그래서 원래 그거 말고 다른 학교 붙은 학교에서 저는 거기 갔으면 했는데 네. 컬링이면은 취소로 그 다른 학교가 어디였어? 아, 다른 학교는 온라인으로 거의 100% 진행하는데 이제 수업은 온라인인데 7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미네르바 대학교라고 사실 최근에 뉴스인가 어디선가 많이 떴던 것 같은 음. 유튜브에서 몇 개 봤었어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걸 좀 최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래가 대학이 좋은지 아니면 카네기 대학교가 좋은지. 그래서 뭐다 너무나 뛰어나지만 또 은빈 학생이 좀 맞는 또 컴퓨터를 워낙 또 좋아하니까 이것도 네 그런 거에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뭐 약간 미네르바의 장점이라고는 세계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많이 하지만 또 반면에 단점은 캠퍼스가 없는 그런 것도 있죠. 네. NMH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NMH 학교? 네, 진짜 예쁩니다. 가을 학교에 가면은 단풍진 거 보면은 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진도 좀 있는데 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그런 학교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학교들이 현재 트렌드가 커리큘럼을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빈 학생이 그런 약간 했던 것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중에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소시오 안트프레너십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많은 학교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은 커리큘럼을 진짜 지금 시대에 맞는 커리큘럼을 할지 뭐 국제학교 많이 혹시 다니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다 AP 과정이 하는 데가 많고 또 한국국제학교에서는 뭐 IB 과정 하는 데도 있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미국에서 진짜 많은 학교들이 거기서 지금 벗어나 미국은 일단 IB 있는 데는 일단 많이 없고 AP가 있는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미국 상위권 학교에서는 AP를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막 엔더고라든가 초트 학교 같은 데도 네, 되게 벌써 몇 년 됐지? 그게 한 5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단은 그러면 이 옆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약간 학교의 그 NMH는 말씀드린 대로 그 네, 노스필드 마운트 헐멧 그게 좀 저는 그 혹시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거기서 하버드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NIH라고 네, 뭐 신라는 아니지만 근데 그 정도로 네, 되게 치열합니다. 그 보딩스쿨 사람도 그래서 한번 한국에서 일단은 국제학교 다니다가 보딩스쿨을 선택했죠. 근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약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국제학교에서 넘어가게 된 거는 어, 좀 갑작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입시 이제 하는 시기 지나서 이제 나는 고등학교를 미국에 가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좀 한국 국제학교가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사실 그 국제학교라는 데가 아이들이 금방 들어간다거나 빠지는 친구들도 많고 수업 자체가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딱 정해져 있는 대로 거의 걸으라고 하는 게 많아서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미국으로 일단 가면 뭐라도 되겠지 싶어서 일단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 학년에 한 몇 퍼센트 아이들이 그 했던 게 9학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퍼센트 아이들이 유아 아니면 보딩스쿨에 관심이 있어요? 국제학교 지금 다니는 데서? 요즘 들어서 좀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처음에 입시를 시작했을 땐 재학년 별로 없었고 8학년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9학년에서 이제 다시 재학 이제 리피트를 해서 들어가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았었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8학년서 바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퍼센트는 좀 한 10에서 15% 정도.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 혹시 어느 학교인지 말해도 되나요? 아, 제 국제학교요? 아, 음. 국제학교는 상관없어요. 여기 판교에 있는 케어리스를 네, 다녔어요. KIS를 다니다가 네, 이제 미국 보딩 스쿨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부모 주도보다 그러면은 은빈 학생 주도가 더 그러니까 그게 더 컸던 네, 거죠, 사실 정말.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이게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저는 가겠습니다 이래서 가서 오히려 엄마 아빠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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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학생 약간 선택이 더 컸었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가고 나서 일단 제일 처음으로 뭐가 제일 달랐어요? 일단 가면은 사실 그 컬처가 아예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부 같은 거는 어, 이 수업의 방식도 완전 다르고 오히려 계속 수업에서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고 내가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냥 쌤이 그냥 말하고 내가 받아잡는 게 훨씬 편한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자꾸 클럽 활동을 시키고 수업이 다 끝났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스포츠 시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6번은 막 달리거나 막 이러고 그래서 엄청 바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체력이 안 되면은 나가 죽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 네.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약간 일상이 어땠어요? 그 스킬 시간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학교를 가면 이제 사실 학교를 갔다 오는데 그 시간이 소비되잖아요. 이제 가고 이제 차로 가고 차로 돌아오는데 한 1시간, 1시간 반 걸리고 하니까 하루가 되게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돌아오면은 약간 학교 돌아왔으니까 이제 좀 쉬고 이제 숙제도 좀 하다가 숙제 다 했으니까 쉬고 이러다가 가끔 이제 스포츠 있으면은 학교 이제 방과 후에 한 2시간 정도 했다가 돌아오고 근데 크게 막 이런 것도 없었고 사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학원을 그리 많이 다니지도 않았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집에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고 좀 허기였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은. 그 갔을 때 영어는 문제가 아니었죠, 솔직히. 저는 미국 갔을 때. 이제 사실 영어를 거의 그 머들텅처럼 배워서 한국어랑 같이 배웠어요, 아기 때. 그래서 저는 영어에는 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영어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 토론식 수업이 제일 어려웠던 거죠. 말을 소심한 성격이었어가지고 특히 중학교 이제 올라갔을 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안 그래도 이제 학교 옮겨서 친구 새로 만드는 것도 벅찬데 계속 수업에서 다른 사람 말에 공감해주고 막 너 생각이 맞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적응 시간, 물론 코로나라는 게 좀 있어서 그 NMH도 알기로는 벌추어 스쿨을 한동안 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적응 시간은 좀 얼마큼 걸렸다 생각해요? 사실 적응은 생각보다 괜찮게 금방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한 1학기 반 정도가 지나가고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midterm을. 그걸 딱 보고 이제 겨울방학에 집에 잠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니까 이때쯤엔 적응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NMH를 코로나 때문에도 있는데 NMH 정말 집으로 느낀 거는 이제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이제 봄. 그러면 향수병 같은 거나 이렇게 좀 되게 집 찾고 특히 많은 부모님들께서 딸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고 약간 그게 이제 학교 분위기 같은 것도 얘기해 볼 수, 기숙사도. 일단 저희 엄마는 저 가는 거를 되게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에 여자라서 아직 15살도 안 됐는데 어딜 가냐 했는데 사실 학교는 저희 학교가 되게 깡식으로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애들이 일단 워낙 착한 애들이 많고 여기저기서 모여서 이제 다들 처음에 좀 어색하고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적응하는 것도 생각보다 다 어색해서 오히려 금방 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보딩이니까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랑 1학년서부터 틀어주면 4년 동안 돌봐야 되는데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오히려 뭔가 일이 있으면 계속 같이 대화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이런 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면에서는 그게 되게 좋았고 이제 안전 관련해서도 학교 측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학교에서도 좀 가끔은 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전 뭐 저희 예를 들면 이제 야자 시간에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해서 만약에 나는 미술 수업 숙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술 빌딩으로 가면 QR코드를 찍어서 난 여기 있다 이렇게 표시를 계속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었대요. 그런 것까지 뭐 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안전하고 그래서 좀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덕분에 애들이 뭐 자기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되게 자기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딩스쿨을 가면은 되게 독특한 게 펜스가 없어요. 웬만한 학교 펜스는 진짜 바깥에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지 않나? 여기 뭐 오늘 학교 간다들 펜스 없는 학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되게 오픈된 시골에서도 주로 보딩스쿨 있는 곳이 시골에 많이 있으니까 진짜 막 소가 다니는 경우도 있고 말이 다닐 수도 있고 약간 그런 환경에서도 안전 대부분 안전해요. 보딩스쿨에서 큰 사고 뉴스는 들어본 적이 거의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특히 총격이라든가 이런 사고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그랬던 거는 없고 만약에 이제 일이 있다면 그 학교 안에서 좀 안 좋은 일들 뭐 어디 가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마약이 됐던, 뭐 술이 됐던, 뭐 전자담배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음, 그 외에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사고는 거의 없었던 거. 맞아요. 네, 그런 그리고 경우. 뭘 반입해서 들어오는 게 좀 힘들잖아요. 로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애들이 집에서 뭐 하루 집에 가서 가지고 오는 게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도 좀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마약 이런 거 있긴 한데 음. 사실 저는 제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친구들이랑 잘 사귀고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강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년을 다녔었는데 그동안 사실 마약을 본 적은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 약간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네, 필립스 엑세터 아카데미라고 아마 제일 알려져 있는 기숙학교 중에 하나겠죠? 혹시 여기 제일 유명한 동문 최근에 좀 뜨고 있는 최근에 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세요? 여기서 이 사람이 만든 제품을 분명히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구나. 인수한 것이구나. 네, 저클버그가 여기 나왔거든요, 엑세터에. 그래서 혹시 요 하트네스 테이블하고 보신 거나 들으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여기에 들어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엑세터에 가서. 근데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시고 이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이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어디에 앉던 모든 아이들이 다 보여요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각도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대화가 이렇게 되게 플로우가 오고 가고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티처가 아니고 여기서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그냥 흐름을 조금 더 뭐 할 수 있지만 선생님한테 꼭 거쳐가지는 않아요. 이게 수학 수업에도 이런데 이제 이런 엑셀이나 멘토 가면 거의 근데 그쪽에서 이게 테이블이 만들어진 건데 어 수학, 화학, 뭐 영어, 뭐 물론 인문학은 다 당연히 이러겠지만은 말고도 스템 쪽도 다 이렇게 테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는데 여기 약간 제가 그냥 음성 네, 왜 그러냐면 네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토론식으로 하는 약간 이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빈 학생한테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토론식 수업 헐크넷 테이블을 썼나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네, 계속 썼어요. 이것 때문에 1학년 때는 되게 골치가 아 아팠었거든요. 이게 이제 골프샷도 네. 어땠나요? 이게? 근데 사실 1학년 때만 처음 힘들었지 익숙해지고 나서는 되게 편했던 게 애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무슨 책을 읽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끼어들어서 거기에 추가적인 지식을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수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무언가에 대해서 하는 대화 이래서 되게 재밌었고 어 오히려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뭘 암기보다 그냥 대화를 이렇게 계속 나오는 토픽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가 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음. 한국에서 이게 되게 궁금한데 한국에서 공부했던 스타일이 그 이 하트네스 테이블에 했을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나요? 한국에서요? 사실 그 국제학교 다녔을 때는 할프레스는 아니고 그냥 네 명이서 이렇게 조지어서 하는 수업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조를 지어서 있으면 무조건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할프레스 테이블은 굳이 친구가 되지 않아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주변 애들이랑 얘기하는 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경험이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보딩스쿨을 간다면 제일 큰 장점 어떻게 보면은 국제학교랑 제일 다른 점이 국제학교는 클래스도 이제 여기 경기에 있는 건 모르겠지만 한국인 비율이 많죠. 아니면은 뭐 그냥 외국 신분이더라도 한국 아이들이 많죠. 여기에 갔을 때는 거의 한국 애들이 옆에 없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모르는 사람들, 다양한 나라 사람들, 미국인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공감이라던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사실 처음 갔을 때는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급급해서 굳이 그렇게 막 크게 둘러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지내보고 나니까 한국에서는 절대 들어보지 못할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일단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사실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컬처에 대해서도 배워보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다양성이 엄청 한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거든요. 사실 한국에 있으면은 애들이랑 계속 한국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일상생활이 되게 겹치거나 비슷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서 좀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다가 나중에는 되게 그런 쪽에 관심이 되게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성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인종 애들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듣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사실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모든 애들이랑 다 같이 지내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떠한 여기서 국제학교 간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애들이 비슷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넓히거나 이럴 기회가 제일 없다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한국에서 그런 거 경험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무래도 진짜 제일 보딩스쿨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일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 잠깐 사진인데 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제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렇게만 앉아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테이블만 봐도 네, 너무나 다른 쪽의 아이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저렇게 하는 수업을 지금 제 첫째가 4학년을 이제 마쳤습니다. 공립학교 다니고 있어요. 미국 커네리컷 주에서 이런 식 세팅은 똑같아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테이블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좀 다른 아이들과 같이 뭔가 하게끔 해서 그게 어떤 과목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아마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정말 제일 달잖아요. 그리고 약간 여기에서는 저 약간 오른쪽에서 만약에 영어학원 간다 하더라도 중심이 어디로 가 있죠?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중심이 어디로 가 있죠? 여기 두 개의 사진 보시면 누구 집중하고 있죠? 선생님. 그게 제일 잘 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어민이 있어서 원어민이랑 얘기할 기회 이런 것도 하지만 어, 거기서는 그 또래들끼리 이렇게 같이 대화해야 되고 협업해야 되는 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뭐 보딩스쿨을 가든 뭐 대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이런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배어 있지 않으면 네, 이게 힘든 거죠. 근데
네, 여기서는 중점이다. 선생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네, 선생님이 메인이 되죠. 왜냐면 원어민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게 아무래도 제일 차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네, 그 킨더가든 때였구나. 이렇게 다 앉아서 원을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수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고 넘어가서 네, 제 4학년 때 이제 커리큘럼 나이트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네, 4학년짜리야 말씀드렸지 저렇게 요 모양으로 네 명씩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고 진짜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진짜 많이 하게 해요. 독서를 하고 이런 거 보시면은 뭐 페럴 컨퍼런스 같은 때 아이들이 직접 와서 그 발표를 이렇게 하게끔 해요. Interrupting when somebody else is talking, like maybe the teacher or somebody else. 그래서 부모 그 컨퍼런스에 아이들이 주도해가지고 Tell them 엄마 아빠 앞에 앉혀놓고 여기 보시면 I feel happy about my math work. And when we looked at this journal page that we were doing here, what did you notice about all the things you 예, did?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 좀 들어봐도 이게 선생님하고 하고 부모하고 컨퍼런스잖아요. 선생님이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주도를 해서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어, 뭐를 배운 것 같고 뭐가 부족한 거, 뭘 더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얘기하고 네, 일일이 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게끔 만들어요. 또 이제 하여튼 그런 전부터 너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몸에 배우고 있는 게 조금 갭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And I can 우리 improve my 학교에서 math on 답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미국에서 현재 트렌드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커리큘럼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학교 선택하거나 이럴 때 커리큘럼을 제일 많이 어, 보시죠. 뭐 거의 네. 근데 보arding 스쿨도 그렇지만 커리큘럼만 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어떤 수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들은 뭐 여기에 KRS가 수업 다녔을 때 8학년 때 매 교시가 있었고 그 수업 시간이 얼마나 길었죠? 수업 시간이 그때는 이제 8과목이었는데 월요일, 수요일은 1에서 4교시, 1에서 네 번째 거,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나머지 넷, 그리고 금요일 넷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한 1시간 20분씩 하고 나머지는 금요일 날은 이렇게 40분, 50분씩 했던 아, 그래도 도현 씨도 많이 맞았네요. 네. 문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는데 막 45분짜리 수업하고 50분짜리 수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수업을 들으면 커리큘럼이 솔직히 아무리 뛰어나도 뭐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 관점으로 말씀드릴 때 제가 미스 포레스 학교에 처음 갔을 때도 모든 신입생이 듣는 수업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Introduction to Technology Innovation Entrepreneurship이라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여학교인데 다들 그래도 기본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가르쳐주는 수업을 했는데 45분 내로 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아이들이 이동을 하니까 이동을 해서 교실에 와요. 교실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어요. 또 그거를 다 열고 그 시간만 해도 일단 뭐 5분에서 10분 그리고 그 이동하면서 원래 두뇌 연구를 본다 하더라도 두뇌가 이제 다음 교실에 준비가 되는 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랑 또 막 테크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봐주고 애들 봐주고 그러면은 절반이 그냥 가는 거예요. 45분에서 막 15분, 20분인 경수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빨리빨리 뭐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아무리 좋아도 스케줄과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네,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 학교 커리큘럼은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커리큘럼과 스케줄과 기숙학교는 또 더해서 뭐 레지던셜 라이프 그 외에도 어떤 서포트 시스템이 있는지 이걸 전체 다 보셔야지 커리큘럼 하나만으로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AP 학교인지 IB 학교인지 아니면 어셀러리를 뭐 어떤 과목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왜냐면 어떠한 연구를 본다 하더라도 네, 그 두뇌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저희 어린 세대로 혹시 여기 있는 학생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수도 있겠지만
멀티태스킹을 되게 잘한다고 하죠. 근데 멀티태스킹 잘 못하거든요. 저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어떻게 되게 비효율적이고 네, 효과가 교육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쉽게 짧게 짧게 이동을 하면서 하루에 과목이 되게 많다면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저는 되게 깊게 파고들고 싶은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스포르스에서 그 커리큘럼을 이제 커리큘럼 커미티에 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커리큘럼을 짰어요. 근데 그거를 짤때 어떻게 짜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역사를 11학년 때 배운다 그러면은 아메리칸 리터처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저기 그러니까 US 히스토리를 배우죠. 그러면은 리터처도 배우고 히스토리 배우는데 왜 이거를 따로따로 배우지? 라고 해서 합해버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더보블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것만 끈 게 아니고 음악과 아트도 넣어버렸어요. 왜 역사를 배우고 그런 걸 배울 때 글하고 역사만이냐 그 미술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술이 들어갈 수 있고 음악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완전 융합으로 완전 섞어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더보블락으로 해버리니까 수업 시간도 원래는 저 KS처럼 그렇게 1시간 20분, 1시간 반 수업으로 늘렸고 그거를 샌드위치 해보니까 3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3시간이 되니까 견학을 갈 수 있었고 게스트 스피커들을 모셔올 수 있었고 되게 프로젝트 수업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하고 스케줄하고 NMH는 그 트라이메스터 시스템이죠. 아니에요. 세메스터도 그 CMAP이라고 이제 대학교 스케줄을 받아서 한 학기에 최대 한 4개에서 5개 수업 정도씩 해서 한 학기에 기말까지 다 보고 다음 학기에 새로 시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들마다 이런 식으로 시간과 커리큘럼이 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KS에서 그런 수업 듣던 방식과 거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대신 여러 과목이 아니고 하나를 이렇게 몰아서 그게 어땠어요? 사실 KS 다녔을 때는 그 금요일 날이 이제 저희가 부르기엔 스키니데이였어요. 왜냐면 50분씩만 하니까. 그거는 선생님들도 거의 버리는 식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오늘 뭘 못하니까 오늘 너네 하던 일이나 마저 해라. 이런 느낌으로 갔었고. 그래서 저는 1시간 20분 수업이 익숙했고 그걸 되게 즐겨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NMH를 가니까 그 첫 학기에 제가 듣게 된 게 그 쌤이 말하신 더블 블럭처럼 이제 9학년 잉글리시 9학년 Religion and Philosophy 이렇게 2개 수업을 아침에 3시간짜리 그냥 훅 이렇게 같이 듣고 그다음에 그 과학을 듣고 그다음에 저는 그 health라고 이제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것만 이제 가을 학기를 쭉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지루하다 싶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계속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지나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반이 원하는 대로 커리큘럼을 만지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가 있으니까 훨씬 애들이랑도 금방 친해지고 선생님이랑도 금방 친해지고 계속 배우는 것도 더 깊게 들어가고 빨리 하고 기말까지 꼭 한번 보니까 그래도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NMH랑 스케줄 비슷하게 하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진짜 그걸 너무 즐겼고 단 하나의 단점이 있었다면 이제 이제 세컨더리 랭귀지를 배운 저는 불어를 택했는데 운이 나쁘면은 1학년 가을에 불어를 듣고 2학년 봄에 또 불어를 들으니까 중간에 막 제가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좀 있다? 그거 단점으로는 근데 정말 좋고 정말 친밀도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친밀도도 확실히 높아지고 이해도도 확실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같이 배우고 동시에 수학을 이렇게 막 어려운 걸 듣고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숙제할 시간도 늘어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학교 트렌드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업 숫자를 줄이고 대신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어떤 학교는 이런 것들이 더블 티칭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융합으로 뭐 스템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인문학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학교도 생기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제일 크게 지금 바뀌고 있고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뭐 초트라든가 뭐 이런 보딩 스쿨 같은 경우는 AP를 없앤 지 되게 오래되었고 근데 일단 AP 과정이
냉전에 만들어졌던 커리큘럼이니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그 특히 은빈 학생이 다녔던 애니메이션에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업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시험을 봐야 될 수 있으니까 AP가 어떻게 보면 한국 수능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못 보니까 5월 달에. 그래서 그거를 그 시험을 위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한국에서 진짜 수능 준비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 단지 이제 과목별로 선택을 해서 한다는 거 차이지. 네, 수능 공부하듯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되게 아웃데이트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인가 학교에서도 막 되게 많이 우리 학교에서는 AP가 5개 들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것들이 네, 정말 글쎄요. 저는 미래 교육 이런 거를 학교에 막 넣어주는 사람으로서 네,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기계로만 만드는 거지 아이들이 진짜 배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연구를 했어요. 아마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였을 거예요. AP 시험이 1점부터 5점까지 있습니다. 5점이 만점이고 그 1년 동안 했던 수업을 들어서 5월 달에 시험을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로렌스빌인가? 하여튼 그 뉴저지에 있는 학교 아주 거의 최고 학교들이 출신이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그걸 5월 달에 봐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면 9월이에요. 4개월 아니 4개월 반, 한 5개월 안에 시험을 다시 보게 했어요. 평균 점수가 5점 만점 받은 아이들이 평균 점수가 몇이었을 것 같으세요? 평균 점수가 그 아이들이 그냥 5개월 뒤에 시험을 다시 봤었으면 대학교 들어가고 곧바로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었는데 몇 점이 났을 것 같으세요? 1, 2, 3, 4, 5점 중에 5점 만점 3점?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정도? 그 정도? 1.5인가? 이랬습니다. 다 배예요, 다 배. 그러니까 2점이면은 그러니까 원래 A 뭐 어떻게 보면 A 플러스가 5, 그다음에 4, 3이면은 패스거든요. 3이면은 대학교 되는데 그 AP 과목 점수도 거의 대부분 인정도 안 해줘요. 어떤 학교는 5 아니면 인정 안 해주는 학교도 있고. 그만큼 시험 위해서 공부했던 거죠. 그 정도 프린스턴 대학교 갈 수 있는 아이의 능력인데도 시험 위주만 공부했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연구한 게 그 전공을 하는 아이들인데도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과학 뭐 전공하는 애들이 화학 AP 화학을 다시 봤을 때 네, 1점 아니면 2점이었어요 대부분. 네, 그만큼 그런 교육이 솔직히 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것도 뭐 푸나하우 같은 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신다 하셔도 뭐 정말 그 위치에 맞게 세계의 여러 민족 사람들이 있으니까 글로벌 센터가 있고 또 창업 안트프레너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 커리큘럼 그 가이드북 보시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 트랜스디스플리너리라고 해요. 여기 나야. 인터디스플리너리가 융합이면 그 다음 단계 학교를 표현하는 데는 멀티디스플리너리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 단계를 할 때는 그걸 다 뛰어넘는 트랜스디스플리너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융합 중에 융합인 거죠. 그러니까 수업만 아니고 뭐 프로젝트와 또 바깥의 외부와 뭔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냥 배우는 거 아니고 배우고 체험하고 느껴보고 뭐 만져보고 뭐 시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묶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요즘 이제 트렌드인데 이 중에 하나가 소셜 안트프레너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회에 좀 지속 가능 개발 같은 그런 문제들을 보고 어떻게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수업이라던가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은빈 학생이 들었어요. 소셜 안트프레너십 이게 2년 과정이었죠. 네, 2년 과정이고 그거를 또 이 학교에서는 지원을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네, 소수만 뽑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2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네,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저희 학교에서 되게 아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3학년 이제 11학년이죠. 11학년 학생들을 한 20명 정도 뽑아서 2년 과정을 시킨 다음에 첫 번째 1년 과정 할 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사회 기업들을 보면서 레포트를 작성하고 이 기업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분석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세우신 이제 창업가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건 어떻게 세워야 되고 무슨 중심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 사회에 이제 환원하고 왜 이런 기업들은 이 사회 기업들은 왜 지금 있는 현재 있는 문제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2년 차, 1년 차가 끝나면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내가 무슨 사업을 만들고 싶냐 레포트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프로포절을 작성해서 학교 측에 내요. 그게 그 어플을 받으면 2년차 과정으로 넘어가서 직접 저희가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차 때 그걸 해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2년차에서는 제가 정한 거는 이제 파이낸셜 리터시라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를 중점으로 애들한테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 처음에 이제 비슷한 기업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만들고 주변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들한테 이걸 뿌려서 나한테 피드백을 달라 하면 내가 더 이제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2년 차 과정을 끝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계속 선생님들과도 얘기하고 학교 측이랑도 얘기해서 학교 측에서 이제 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소셜 엔트레프너십 그 해서 그 외에도 또 뭔가 소셜 엔트레프너십 관련된 프로젝트도 했었죠. 아시안들을 위해서 뭐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사실 그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랑 이제 코로나 시절에 하고 나서 인종차별적인 이제 폭력 이게 엄청 미국에서 올랐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서 인종에 관한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 인종이란 단어도 몰랐어요. 근데 가서 이거를 다 제가 보고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친구들한테 이제 듣고 얘기하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확실히 이제 저희가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되게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 저희끼리끼리 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곳에 왔을 때 이게 뭐지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셜 엔터프리너십 수업 같이 듣던 친구랑 그 친구도 이제 백인이었는데 아시아 쪽에서 엄청 살고 반 아시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우리 뭔가 하자. 그래서 그 3학년 때 학교 내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아시아인들한테 우리 미국에서 사는 아시아인이란 무엇인가랑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흔한 인종 관련한 인종차별이라든지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그 약간 아시아인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사실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시아인이다 이러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하는 컨퍼런스를 했었고 그 학교 내에서 아시아인 선생님들을 불러서 할말도 하고 이랬어요. 그게 되게 잘 됐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서포트를 해주셨던 선생님이 저희 학교 측 다이버시티 관련 그 딘이랑 그 소셜 엔터프리너십 선생님이랑 같이 도와주셨는데 4학년 때 그게 되게 좋아서 4학년 때 다시 했었어요. 4학년 때 그래서 3학년 때는 한 15명 왔었나? 그리고 4학년 때는 거의 한 30명 가까이 와서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이런 대화를 하는 곳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런 소셜 엔터프리너십 같은 곳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너네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서포트를 직접적으로 해주시니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이제 empowered죠? 이제 나에게 파워를 느낀다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이제 저랑 친구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싶어서 같이 했던 게 되게 기여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수업을 하고 그런 선생님들 주변에서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그런 걸 서포트 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런 걸 하다 보니 그런 것도 다 하고 이제 거기서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고 그거 관련해서 되게 많이 성장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볼게요. 만약에 거꾸로 돌아가서 그 보딩 스쿨을 지원했던 부모한테 가고 싶다고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 8학년 때 네.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정말 별 생각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를 보고 제가 지금의 저를 보고 전의 저를 보면은 확실히 뭐 공부적인 차원이라든지 뭐 이제 단어를 까먹었다. 이제 친구들 누구랑 친구인지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사람으로서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애들이나 다 이제 그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거나 해외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만 있었으면 혹시 그거에 대한 준비는 좀 떨어졌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얘기라든가 이런 정신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많이 못 해보고 나갔을 거기 때문에 되게 길을 많이 잃고 되게 여긴 뭐지 하면서 되게 무서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학을 나가면 더 큰 세상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좀 무서워하는 게 좀 덜하다. 좀 나가서 그래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세요? 질문 먼저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 할게요. 네, 저는 아직 나이가 5살이긴 해서 지금 미래를 생각하려고 왔는데 KIS에서 몇 살 때부터 네, 8학년까지 다녔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지금은 어쨌든 8학년에 결정을 했지만 미국 가서 생활을 해보니 나는 좀 더 일찍 가는 게 좋겠다, 언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QS는 4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4학년에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8학년까지 졸업하고 나왔는데 더 일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성격이 소심하기도 했었고,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좀 답답함을 느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만 느끼는 다른 건 없었는지.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이라 없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저희 학교는 굉장히 인종차별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what's liberal like liberal 보수적인 말에 반대말이 뭐지? 뭐죠? 네, 되게 진보적인 학교예요. 역사서부터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희 만드신 분이 나는 돈 없는 여자애들을 교육시키겠다라는 곳에서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엄청 진보적이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엄청 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뭐 학교 측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에서 우리 측한테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관련해서 애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 그랬지만 확실히 뭔 일이 있으면 대응은 되게 잘해주시고 확실히 미국 보딩 스쿨들은 거의 다 좀 진보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이 다 같이 나아가는 세상 이런 거를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인종차별 이런 거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더라도 금방 이게 되고 대응이 되고 사실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모두 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고 이런 걸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학교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는 학생들이 직접 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컨퍼런스가 학교 측에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곳에서 만드는 컨퍼런스거든요, 친구랑. 그래서 학교 측에서 저희 더 봐주시고 그래서 사실 3학년 때까지만 그 컨퍼런스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루너 뉴 이어 있잖아요. 설날을 거의 차이니즈 뉴 이어로 해서 중국 것만 이렇게 해줬었어요. 그걸 하고 더 많이 했다 하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아시아인 리더, 이제 학생들 중에 리더들이랑 선생님들 다 모집해서 이번 이제 설날은 이제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 되게 중요한 날이니 다 같이 한번 회의를 해보자 이런 체인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그런 좋은 체인지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바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도 학생들을 잘 키워내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만 더 생겼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 사실 원하세요? 아니면 미국에서 사실 원하세요? 일단 대학을 미국을 가기 때문에 사실 처음 사회 나갈 때는 미국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게 없어요.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기 때문에. 네, 참고로 한국 여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네, 거. 신분이 네. 또 혹시 온라인에서라도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또 질문 더 있으신 분? 또 있으십니다. 잠깐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실제 지금 굉장히 뭐 지금 들어간 지난까지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되고 부모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엄마, 아빠가 이런 지원을 해줬던 거 그리고 사실 외국인 학교 다녔고 하지만 어떤 부분이 내가 미국 갔을 때 굉장히 적응이 잘 됐고 이런 부분 엄마가 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교육적인 부분, 뭐 경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세 가지 정도 있다면 네, 제가 해주고 싶어서 일단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가고 싶다 그랬을 때 말리지 않았던 게 엄마 스스로는 제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최근에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는 너가 사실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극극 반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플라이 했을 때는 사실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냥 엄마가 마지막에 딱 가기 직전에 장난으로 야너 14살인데 어디 가니 이랬던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프로세스를 전부하면서 저를 말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서포트 밀어주셨던 게 되게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딩을 가면은 학생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정신적인 소모가 좀 많이 커요. 계속 룸메이트랑 있고 계속 친구랑 있고 해서 저는 되게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서 좀 1학년 때 약간 힘들었어요. 계속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하나도 없다 이랬는데 엄마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좀 저의 중심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서 연락을 제가 이제 자주 드린 것도 있고 엄마가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것도 있는데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얘기를 이제 하라. 그래서 오히려 멀리 있는데 소통을 잘 해주시고 계속 뭐 뭔 일이 있어서 제가 약간 멘붕이 온 상태면 중심을 되게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막 흔들리는 일 없이 멘탈 흔들렸어도 엄마 찾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자체가 되게 큰 도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움됐던 거는 그 처음에 안 말리셨던 거를 계속 끝까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해라. 제가 뭐 이제 대학을 가면 사실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반쯤 정해서 이제 에세이를 쓰고 이제 입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나 컴퓨터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래 그러면 너무 이쪽이 좋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성공적으로 너를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여름에 대화를 많이 했어요 엄마랑 이런 게 마음에 들고 이런 건 마음에 하기 싫고 대학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앞으로 이제 해나갈 것들 그 어떻게 하면 잘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대화를 많이 해주셨던 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네네. 지금, 지금 내 거. 시간에 입시 준비할 때 사교육이 없이는 좀 힘든 지금 시점인데 거기서 사교육이나 뭐 따로 그런 건 없으시죠? 사실 보딩 학교 자체가 커뮤니티 프랩 학교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 도와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 3학년 때 수업이 있었어요. 수업을 일주일에 한 2번 듣나? 대학 입시 관련해서 그냥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를 강의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질문 같은 거 다 물어보고 3학년 때서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교 카운슬러가 써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카운슬러를 각각이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여름에서부터 가을 그리고 이걸 다 낼 때까지 그 선생님이랑 저도 이제 카운슬러가 있었고 그분한테 엄청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의 서포트도 굉장히 좋고 미국에서는 막 뭐랄까 근데 사실 그 유학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미국에서는 크게 그런 게 없고요. 컬처가 저도 사실 유학원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카운슬러랑 이제 옆에서 대학 관련 또 질문 있었으면 쌤한테 쌤 저희 어떻게 해요? 예, 패닉 문자를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되게 많이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학교도 이제 잘 가면 좋잖아요. 이제 사립이기도 하고, 그 보딩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뭘 해야 된다, 나는 이게 좀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되게 서포트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질문이 또 네, 잠깐만요. 한국적으로 다시 마음이 바뀌셨으면 기존에는 그쪽 관련 없는 걸 준비해 왔었다는 말씀이시고 컴퓨터 쪽으로 수학을 많이 그래서 전화 왔는데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거기에는 소견서라고 써 있던데 그 서류 과정
네, 완전히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평가 기준이나 그런 게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컴퓨터 하기 전에 심리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리학 쪽으로 사실 엄청 밀고, 수학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게 행복을 했었었는데, 컴퓨터를 바꾸고 확실히 그 마인드셋은 아직도 있어요. 컴퓨터를 하면 사실 수학을 해야 되고, 뭐 컴퓨터 코딩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있고, 사실 컴퓨터 공학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학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미국은 제가 느꼈던 바로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 제가 수업을 1년에 2개를 듣고, 그래서 1년에 3년치 과정을 끝냈나? 이랬던 적도 있긴 한데,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에 가서도 섞여 있는 게 굉장히, 이 인터디스플리너리나 멀티디스플리너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카네기 입시를 준비했을 때도 제가 전에 심리라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리랑 이 컴퓨터를 섞은 이쪽으로 나는 나가고 싶다. 이렇게 원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 옆에 뭔가를 열심히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둘 다 도움이 되는 이 상황이 와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저 한국 사실 시스템을 잘 모르긴 한데, 딱 컴퓨터공학, 아니, 딱 심리, 이거보다, 심리하면은 AI도 가능해, 아니면 컴퓨터공학 하면은 심리도 가능해. 이런 유동적인 마인드셋이 있으니까, 사실 어플라이 할 때도 나는 둘 다 관심 있고 나는 다 하고 싶어. 이렇게 써서 하니까 다 이제 쌓아놓은 게 다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요. 네, 지금 느끼는 건데 9학년 때 처음 봤을 때 얘기했던 거랑 지금 너무 다르다는 게 와 진짜 너무 성인인데 네 제가 그래서 존댓말 쓰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보딩 가 있는 동안 부모님께서 자주 미국에 와 주셨나요? 짧은 fall break 그럴 때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부모님은 사실 1학년 때 이제 처음 무브인할 때 엄마랑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처음 가을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제 parent teacher 컨퍼런스라고, 그때 또 부모님이 한 번 오주시고, 그 다음에 쭉 안 오시다가 이제 졸업식 때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졸업식 전에 그리고 한 번 오시긴 하셨다. 그때 한 번 이제 저희 카운슬러분 만나시려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왔었는데, 근데 그렇게 오셨고 질문이 나머지가 뭐지? fall break. 짧은 fall break 그 페어티처 카운슬링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열어줬어요. 학교가 워낙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많고 집에 돌아가기 힘든 학생들도 많으니까 기숙사에 남아서 이제 아무도 없는 학교 열심히 즐기고, 이제 땡스기빙이나 좀 학교가 문을 닫는 시기 때는 제가 운이 좋았던 게 가족이 미국에 이제 한 분 계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제 친구들은 뭐 거기에 있는 그런 보딩 학생들을 위한 캠프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 친구는 무슨 어디였지? 그 박물관? 미술관 돌아다니는 캠프를 신청해가지고 자꾸 저한테 미술관 사진을 보내주는 친구도 있었고요. 뭐 룸메이트 친구들 중에서는 분명 SAT 끝났는데 다시 SAT 학원 가서 자기는 열심히 놀겠다라는 학생도 있었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제 나이가 좀 차면 친구들이랑 보스턴 가서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대여를 해서 일주일을 지낸다던가 이랬던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나서 이제 좀 더 긴 거,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때는 저는 거의 무조건 돌아왔었어요. 네. 네, 일단 그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질문도 없으시죠? 네, 은빈 학생 너무 고맙고요. 은빈 학생이 또 다른 또 바빠요. 다 모든 이렇게 너무 이제 대학생 되면서 너무 바빠지니까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또 보딩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단 고민하시는 분들. 학생이 원하면은 그거만큼 더 좋은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시험을 또 보고 있더라고요. SSAT라고 그것도 3주 만에 뚝딱 해치웠고, 그것 때문에 에세이 너무 쓰기 싫었는데 그것도 썼고, 인터뷰도 사실 하기 싫었는데 제가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걸 다 해야 된다 해서 그게 되게 큰 동기부여였거든요. 그게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몇 주 전에 새로 이제 들어온 저희 학교 신입생들을 봤어요. 근데 또 되게 크게 느끼는 거는 애들이랑 되게 맞는 학교를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학교의 바이브라는 것가 있고, 학교가 학생들한테서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네 다 잘해야 돼. 너네는 사실 졸업을 하려면 미술도 들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스포츠도 1년에
투시즌 해야 되고 점수도 잘 받아야 되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데로 와서 잘 성장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건 좀 힘든데 싶으면은 사실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것도 사실 오히려 이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무조건 엄청나게 높은 expectation을 가지기보다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아서 내가 진짜 잘 컸다? 내가 잘 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좋은 고등학교 experience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가봐야 돼. 네, 가봐야 돼. 제가 업무가 지금 부자 중에 아, 네. 저기 좀 앞에 앉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진짜 딱 그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할 것도 진짜 많고, 그리고 또 인턴십도 하고 다들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들, 어, 진짜 되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딱 보시면은 딱 느끼셨지만은 본인의 주도로 자기 생각으로, 오히려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할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난, 네, 아이입니다. 그리고 진짜 딱 그 보딩 가기 전이랑 후랑 그 4년 동안 제가 또 봐왔던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정말 네 자기 생각 그때도 자기가 원해서 가고 그랬지만 확실히 그런 게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그 시기 때 뭐 다 성숙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음, 네. 좀 자기가 그 열정 가지고 뚜렷하게 하는 거. 그래서 되게 심리학을 되게 오랫동안 원래 좋아했던 게 그 막 별자리만 봐도 막 뭐 아는 그런 거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야 그런 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뭔가 어플로 만들어서 뭐 재밌는 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막 생각하다가 네 완전히 어떻게 어느 순간 컴퓨터 공학으로 넘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약간 인공지능 쪽,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심리랑 컴퓨터 공학이랑 뭔가 좀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되게 찾아서, 네, 그냥 결국에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다른 학교 다 빼놓고 그 두 학교 마지막으로 결정했던 게 이제 미네르바 대랑 카네기였는데 약간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캠퍼스가 있는 카네기가 더 낫지 않나 해서 네, 본인이 마지막 순간에도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네, 그쪽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은빈 학생의 약간 스토리고 또 이 다음 부분은 또 네,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학 쪽으로 되게 오랫동안 하시고 아마 보딩스쿨을 미국으로 아이들 보낸 것은 아마 제일 많으실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되게 다양한 아이들을 되게 많이 보냈고 뭐 그 안에는 뭐 물론 성공 스토리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스토리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주제가 약간 보딩스쿨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보딩스쿨은 그냥 약간 이러한 교육하는 곳이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 아니는 거지. 꼭 보딩스쿨을 꼭 보내는 게 좋습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투자 대비 그 리턴을 그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물론 보딩스쿨 보내셔도 뭐 이렇게 빙 돌리실 수는 있겠지만 네, 보딩스쿨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들 해결해 주는 게 맞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은빈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하고 싶었을 때 학교에서 다 서포트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소셜 안트프레너십이라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거를 파이낸셜 리터러시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을 때 학교에서 연결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있으면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차피 누구 끼고 하거나 이러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가성대비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은 네, 이사님이신데 네, 한국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은 아이들을 보딩스쿨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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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8 컨설팅에서 지금 10년 넘게 컨설팅을 해오고 있고 미국 중고등학교 대학 입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에 뭐 못해도 100명 가까이 보딩스쿨을 10년 넘게 보냈으니까 1000명 넘는 학생들을 보낸 거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딩스쿨이 한 학교당 많이 뽑아봤자 정말 큰 학교 엔더가 있을 것 같은 데가 10명 뭐 작은 학교들은 한두 명밖에 안 뽑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미국으로 보디스로 가는 유학생들 반 이상을 제가 매년 보냈다고 좀 자부하고 있는데 그만큼 너무 다양한 학생들을 또 너무 다양한 학교들로 보내봤고 보딩스쿨 입시하는 방법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보딩스쿨 갈 때 가장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것. 억지로 보내서 잘 되는 케이스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보낸다 그러면 우리 학교랑 잘 맞는 학교로 보내야지 그냥 학교 랭킹, 네임밸류만 보고 보냈다가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터를 영어 못하는 친구를 제가 붙여서 갔는데 1년 안에 바로 나온다든지 엔더버에서 너무너무 다크하고 어려운 이제 책들을 많이 접하고 너무 많은 양의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서 그냥 한국으로 뛰쳐나오는 케이스도 봤고 그래서 무조건 아이랑 잘 맞는 학교 큰 학교가 맞을지 작은 학교가 맞을지 종교가 있는 학교가 맞을지 아닐지 어텐션이 필요한 친구인지 아니면 좀 내버려둬야 하는 친구인지 등등 이런 것들이 학교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은 아이의 성장에도 중요하지만 대학 입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뭐 제가 이제 PPT도 사실 준비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거 그냥 말도 설명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엔더버에서 아이가 원하는 대학교로 가는 퍼센티지가 엑스터 엔더버가 이제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1, 2위 학교 듣는데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용인외고 뭐 서울과고 등등 갔다고 하면 우리 애가 서울 연고대 안 가면은 보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학교를 보내야 원하는 이제 입시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지금 브라이언 제가 요번에 대학 보낸 친구예요. 현우 지현우 학생이라고. Hello, Brian.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기도 한데 예의도 바르고 말도 이쁘게 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이 친구가 이제 미국 유학 가고 싶다. 처음에 저한테 어머니랑 찾아왔을 때 가고 싶었던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엔도버 엑시터 같은 학교들이었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고등학교를 안 갔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왜 유학 가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미국을 어차피 대학을 갈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로 가고 더 대학이 준비가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유학을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대학교는 가장 원하는 데를 가셨죠. 지금 텍스트라는 학교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랭킹을 미국은 잘 안 하지만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유학원들이나 이런 데서 정리한 거 보면 한 10위권 안에 드는 학교. 근데 이제 요번에 대학 입시는 얼리 액션 싱글 초이스로 하버드로 합격을 했어요. 브라이언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쌤. 저 한국어로 해야 되나요? 한국어로 네 한국어 뭐 조금 공부에 있어도 되지만 한국어로 아이, 네 저 잘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지현우입니다. 4년 동안, 아니, 4년 넘었죠? 5, 6년 아니, 동안 엄마 요거 같이 있으면서, 학생이었지? 네 말씀하세요. 어, 테스트도 준비하고, 하버드까지 이렇게 오게 된 지현우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해야 되나요, 선생님? 타프트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타프트 우선 학교. 텍스트란 학교를 어떻게 가게 됐고 음. 맨 처음에 가서 느낀 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전부터 4년 동안 계속 다녔었는데 처음에 미국 입시를 고등학교 입시를 처음 했을 때가 남 팀장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제가 미국을 가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예 모르는 상태로 처음 갔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미국 가면 너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대에 간뜩 찬 상태로 미국을 처음 가게 됐었는데 테스트를 처음 가게 됐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정말 없어요. 저희 기수만 하더라도 저랑 이제 동기 2명만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백인. 백인 학교로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정말 정말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딩 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어머니들 중에서 보딩 스쿨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다녀본 학생으로서 감히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아이가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 나이 때 어디를 가서든 뭐 전 한국에서 대원외고를 다니다가 유학을 간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나름 대치동에서 맨날 살고 새벽 2시에까지 수업을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유학을 처음 왔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만 대원만 하더라도 이제 너를 이겨야지 아니면 너를 밟아야지 내가 1등급을 딴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 가지고 공책도 서로 뺏고 뭐 선생님한테 이르기도 하고 이런 이런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미국을 오니까 이제 다 같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인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선 절대 안 믿었던 한마디가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절대 안 믿었었는데 미국 와서 이제 이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구나. 이 친구도 잘 되고 내 룸메이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이런 행복한 세상이 실제로 있구나. 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됐고요. 또 학교가 정말 음, 뭐라 해야 돼? 사람을 가꾸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아무래도 뽑아서 오다 보니까 아이들 자체들도 순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고, 그 운동이 됐든 학업이 됐든 아니면 뭐 기부로 오더라도 다 좋은 친구들만 만났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래서 기숙사에서 특히 이제 기숙 생활도 4년 동안 했는데 그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백인들 3명이랑 불닭 끓여가지고 제가 장난으로 야 너네 이거 다 먹어봐 안 매운 거야 라고 해서 먹이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들 몰래 밤에 그 골프공 갖고 퍼팅으로 대회하기도 하고 층별로 그런 소중한 기억 하나들이 너무 전 지금 남고 있어요. 그래서 남권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제가 처음에는 엑시터를 정말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9학년 끝나고 편입을 할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졸업할 때 친구가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저희 Class of 23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각자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한테 한 질문 중에 하나가 Would you send your kids to Taft? Right. 너 자식들은 테프트 보낼 거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조금 했어요, 솔직히. Either it would be Taft or I would want my kids to go to Exeter.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전 테프트 왔으면 좋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테프트 옷 입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소중한 4년이었고 또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학생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똑같이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4년 전으로 돌아가도 테스트를 똑같이 가겠어요? 선택을 똑같이 하겠어요? 대원외고에서 나와서? 네네. 전 대원외고 나오는 날 이제 대원외고가 산 위에 있어요. 근데 산을 이제 내려오는데 출국 날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동기들한테 잘 있어라 난 간다라고 하고 나오는데 그 산을 내려올 때 그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후련한 거예요. 후련하기도 하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앞으로의 4년이 그 감정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서 전 다시 4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주저없이 전 테프트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 학업적으로 대원 외고도 경험해보고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힘들다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때와 테스트 공부가 어떤 게 더 힘들었어요? 결이 다른 거지 전 똑같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일단 계속 나오고요. 모든 보딩 스쿨도 다 똑같고 모든 국제학교들이 다 똑같겠지만 시험 기간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물론 뭐 분기별로 이제 뭐 파이널 exam, midterm exam 이런 게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저희 학교도 파이널 exam이 있었고 근데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랩 리포트 쓰고 에세이 쓰고 또 자잘한 퀴즈나 테스트 보고 하다 보니까 뭐 대원에서처럼 반짝 공부해서 점수를 내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시험을 위한 공부라기보다 미국에서는 이제
아, 이게 공부구나.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구나라는 걸 처음 배운 것 같아요. 대원에서 이제 수능 보고 이런 가정 하에서 하던 공부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만 팁다 파는 그런 유형의 공부를 또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방과 후에 대원에서는 학원을 많이 갔을 텐데 대학 네. 때 어떤 활동들을 클럽들 스포츠 활동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하루 일과를 좀 설명해 줄래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이 세 개가 있어요. 저희가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이제 학기별로 이제 한 가지씩 스포츠나 엑스트라 커리큘러이라고 해서 학과 외의 활동을 골라야 되는데 전 가을 같은 경우는 9학년 때는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하다가 컨커션이 걸렸어요. 뇌진탕.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가 너 축구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알았어요라고 하고 축구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말을 어느 정도 잘하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해가지고 투어 가이딩을 계속 했었어요. 나머지 3년 동안은. 그래서 만약 그 지원자가 학교에 오면 학교 구경시켜주고 우리 학교는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스쿼시를 했었고 봄에는 이제 골프를 쳤었어요. 저희 학교가 특이한 게 골프장이 학교에 있어가지고 주말이나 뭐 주중이나 시간 됐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가서 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학교 대표팀으로도 몇 번 뛰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학과 외 활동이 이제 스포츠 말고도 자습 시간 전까지의 이제 빈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는 대부분 클럽 액티비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가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었고 투자도 있었고 수학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클럽 활동들을 이제 그 시간 5시부터 8시까지 자기가 알아서 배치를 해가지고 미팅이 필요하면 미팅을 하고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되면 자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공부 외라고 좀 떨어뜨려 놓기 좀 그렇지만 이런 스포츠 활동,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이런 클럽 활동들이 있는 학교 생활과 없는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다른 점이 어떻게 돼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딩 스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공부가 저한테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제 삶의 일부지만 또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한테는 뭐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음악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뭐 투자 활동이나 이런 게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학교별로 이 공부는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당연히 하고 뭐 활동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일단 한 가지를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이 루틴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니까 8시에 일어나서 수업 가고 그리고 뭐 끝나고 바로 운동을 갔다가 저녁 먹고 할 것도 하고 저녁 먹고 아니 저녁 이미 먹었죠. 자습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개인 시간 갖고 이런 규칙적인 습관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종의 군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방학 때 와서 놀란 게 야, 너 원래 11시, 12시까지 자던 애가 왜 8시 반만 되면 요즘 일어나냐? 막 놀라셨더라고요. 그러다가 물론 방학 중에는 이제 다시 늦게까지 자긴 하는데 어,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밴다는 거 그게 한 가지 장점인 것 같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모든 그 삶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죠. 의 중심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도 중요하구나 저것도 중요하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 스스로.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한테 맞는 게 뭔지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입시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우선 하버드 무슨 과에 입학을 했고 왜 그 과를 선택하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구체적인 전공을 알아서 고르게 됩니다. 이거랑 이걸 합칠지 아니면 뭐 이콘만 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intended major로는 molecular biology를 고르게 됐어요. 분자생물학 그리고 생명공학이라고 한국에서 불리는 학과인데요. 제가 그 학과를 고른 이유는 그 11학년 여름방학이랑 긴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11학년 여름방학 때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제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교수님, 저 교수님 아래서 좀 일하고 싶은데 저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레주메도 읽고 인터뷰도 하고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런 기회를 얻게 됐는데 이제 가서 생활하니까 이거 꼭 학자도 아닌데 이런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구나. 이 하나하나 찾아 나가고 하나하나 해보는 게 정말 재밌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교수님한테 여쭤봤을 때, 그럼 molecular biology 선택하라고, 그러면 이런 거 계속 해나갈 수 있을 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저는 이 전공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그렇게 대학교에서 인턴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몇 명이나 같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였어요. 저희 랩실에는 저 혼자였고, 다른 랩실에 딱 한 명 더 있더라고요. 근데 흔치 않은 건 확실한데 일단 남 팀장님, 남궁방청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죠. 너 이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말에 이제 희망을 품고 했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제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교수님인데 일개 고등학생을 과연 뽑을까? 그것도 하버드 의대 교수님인데? 라고 겁먹고 안 보냈으면 일단 이런 기회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기회를 잡을 수는 더욱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해봤고 뭐 되든 안 되든 여러 이메일을 보냈어요. 하나만 보낸 게 아니라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냈었고 그중에 몇 개만 잡자라는 마인드로 했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도전을 해보는 거 그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번 연도에 그 한국 인종으로 하버드 몇 명 붙었는지 아세요? 저 말고 한 명 더 SIS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명밖에 입학을 못했어요. 네. 참 대단한 성과죠. 고등학생 너무 인성 좋고 학교 공부 열심히 했고 뭐 인턴도 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없어요. 있죠. 근데 공부 잘하는 왜 현학생만 입학을 했을까요? 뭐가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주변에서도 어쨌든 컨설팅하는 학생들 중에 각 국가에 뭐 중국부터 베트남, 뭐 캐나다 등등 너무너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너무 많잖아요. 선생님 네. 잘 받고 학교에서 다 학생 회장하고 AP 점수 만점 다 받고 SAT 점수 만점. 근데 다 입학을 못 하거든요. 근데 현우 학생은 어떻게 입학하게 된 것 같아요? 어, 일단 공부를 잘하고 뭐 엑스트라 좋고 이것저것 많이 한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왜 저는 붙었냐라고 여쭤보시면 제 가장 큰 무기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에세이에도 그랬고 또 에세이에도 드러나지만 전 학업적인 내용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제 생활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뭘 느꼈고 어떻게 테프트 처음 입학할 때랑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전 지금도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의 내가 전에 나보다는 좀 나아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접근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인턴을 하면서 뭐 맨날 하버드에서 생활을 했죠. 하버드에서 먹고 하버드에서 자고 하버드의 학사 친구들이 학사 선배들이죠, 이제는. 그 랩에서 같이 일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버드라는 학교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하버드는 선생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제 드림 스쿨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있어서는. 근데 왜 하버드 가고 싶어라고 선생님께서 매번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항상 하는 답변이 선생님 그냥 하버드잖아요. 당연히 가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런 대답을 항상 했었어요. 하버드니까 라는 말이 항상 나왔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배우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하버드를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에세이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입시 뭐 인터뷰라든지 하는 게 이제 당락을 결정한 것 같아요.
모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 베트남, 뭐 인도 이런 애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죠. SAT 만점인 친구들도 많고 뭐 정규회도 회장도 많고 대단한 친구들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하버드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냥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까 라고만 알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드랑 프린스턴이랑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버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아, 난 하버드를 진짜 가고 싶다. 하버드라서가 아니라 이 학교가 난 너무 좋다. 나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진실함, 진실성 그 두 개가 가장 저에겐 큰 무기였던 것 같아요. 학교 인턴을 너무 잘 갔네요. 그 의대 교수님 입김은 없었을까요? 뭐 추천서를 받긴 했습니다만 큰 도움이 되죠. 학부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죠. 네. 네. 그 교수님 눈에 제가 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교수님이 나오면 마지막 날 저희 다 같이 교수님 집에서 파티를 했었는데 너 정말 특이한 애다. 전에도 그 고등학생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버드 못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아침에 10시에 와서 뭐 5시에 퇴근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그냥 특출나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풀로 썼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할 거 하다가 한 4시 반 5시쯤에 퇴근을 하는데 그럼 이제 보통 인큐베이터나 뭐 균을 배양할 때 랩실에서 이제 그냥 다음날 아침에 하면 되겠지라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실험을 시작을 재개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6시간 딱 맞춰서 밤 11시나 뭐 새벽 1시 뭐 이때쯤에 다시 랩실 들어와서 할 거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나오고 교수님도 너 이거 30일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20일 만에 완성을 했어? 너 이거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24시간인데요, 교수님? 이라고 대답을 했다가 웃으셨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인상이 깊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추천서를 받았겠네요. 아유,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대원외고를 졸업을 한 선배들 친구들 엄청 많이 봤을 거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실 거고 또 테스트처럼 지금 보딩스쿨에서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 뭐 다른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 입시도 보고 생활하는 것도 봤을 때 테스트 혹은 유학을 잘 결정한 것 같아요. 네네. 음, 유학, 그러니까 항상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보딩으로 온 친구들의 특징도 있고, 항상 한국 교육만 한 사람 친구들의 특징도 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한국 친구들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자기가 없어요. 자신만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장래희망을 물어보더라도 그냥, 아, 나 의사 할 거야. 왜냐면 의대가 최고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한 친구들 꽤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맨날 국제학교 그리고 보딩 바로 이렇게 간 친구들도 보면 가끔씩은 이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맨날 노는 게 난 너무 좋은데 이런 친구들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말 잘 접목시킨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의 치열함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 간절함이라고 해야 되죠. 1점 때문에 선생님이랑 싸우기도 하고 얼굴 붉히는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이런 그 정도의 간절함도 있고 또 동시에 미국에서의 자유로움 그리고 특색 그 두 개를 잘 합쳐져서 잘 나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제도 대원 외고 선배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한 일주일 전에도 유학 같이 간 동기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분위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네, 좀 말씀 잘 들었고 네. 혹시 브라이언 친구한테 네. 현우 학생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네, 브라이언과 인터뷰는 끝내고 제가 보딩스쿨과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온라인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사실 그 아들 케이스에서 제가 이게 듣고 싶었는데 업무 때문에 제가 통화를 하느라 네. 네, 나중에 링크로 더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운동할 때 사실
그러면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지 보통 저희가 뭐 지인들 중에 보면 아이비리그는 리더십을 보기 때문에 운동부 주장하는 게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해오는데 현재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아이스하키를 사실 지금 5살에 시키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스하키가 뭐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유학을 처음에 갔을 때 미국 사회에 스며들기에 좋은 스포츠인지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스포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들 케이스에. 네.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도 링크가 2개가 있어가지고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큰 학교에 속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고 다 varsity를 하거나 junior varsity 하면 대단한 건데 그중에서 조금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그런 운동을 뽑자면 라크로스랑 아이스하키를 저는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아이스하키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머니. 모든 내용 풀버전을 링크까지 아, 네, 네, 해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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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명이 깊습니다. 네. 저도 아들맘이고 아, 지금 아들만, 네. 대치동에 대치동 학원지에서 똑같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엄마로서 아이스하키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키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 정말 인성이 가장 중요하고 요즘은 지금 한국식 교육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저학년 엄마로서 초등학생 엄마로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엄마들께 조언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저는 근데 아이를 외국에 있는 저의 꿈은 하버드를 보내고 싶은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학교를 여기서 보내야 될 것 같고 한국에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한국 아이들은 자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저는 지금 너무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보딩을 보낸다 하더라도 저는 고등학교 좀 보내고 싶거든요. 왜냐면 엄마로서 아직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춘기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고 근데 저에게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여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조언을 주신다면 어, 일단 제 중학교부터 얘기를 좀 하면 좀 더 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 대치동 제가 잘 처음 대치동에 간 이유가 제가 대원 국제중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학원을 많이 가고 했는데 그 아들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 한국 예를 들어서 수학 선행 같은 경우가 제가 정말 덕을 많이 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에서 정말 어려운 수업을 듣고 그래야지 약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학업적에서. 근데 영어라든지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봤자 어차피 에세이에서는 100점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100점을 아예 안 줘요. 근데 유일하게 100점을 그럼 맞을 수 있는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수학인 거예요. 수학이랑 과학. 합이 맞으면 100점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두각을 확 나타내는 게 GPA도 잘 나오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도 받고 학교한테서도 인정을 받고 그런 모든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가치관을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도 고등학교 때 갔고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뭐 제가 누군지도 어느 정도 알게 된 나이에 갔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헤매는 건 있었지만 선생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곧 제 자리 찾고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빨리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제가 조언을 감히 드리자면 한국이랑 미국 각자의 장점이 너무나 극명하게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한 그 학력에 있어 그러니까 학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강하고요,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 그리고 그 유연함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가지를 접목시키는 게 저는 고등학교 때 온 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어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미국을 유학을 가자마자 이게 전혀 불편 없이 에세이도 쓰고 할 수 있는지. 음,
전 초등학교를 조기 유학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을 미국에서 나왔어가지고 어, 영어는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보딩을 처음 갔었어요. 그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중학교부터 갔는데 처음 1, 2년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머리가 하얘질 때도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고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경우에도 처음 힘든 거지. 적응을 하고 친구들이랑 사귀고 또 학업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아는 쌤을 며칠 전에 네. 아빠 육아 때 제가 뵙고 이거 신청을 했어요. 아, 근데 기억나실지 네. 네, 모르겠는데 네. 예, 유치원 때 조기 유학 갔다 오셨다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얼마 정도 갔는지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지 사실 제가 질문했던 게 육아휴직 전에 부모와 함께 아이가 이제 1년 정도 미국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때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는 뉴저지에 있는 진짜 동네에 있는 유치원 나왔고요. 엄마랑 같이 1년 반 정도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영어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유치원 때 가는 게 좋을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서 혹시 경험상 둘 다 기억이 나신다면 네. 제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좀 하다가 왔어서 둘 다 경험을 하긴 했는데 그냥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으면 초등학교 유치원 때 가든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든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 때 진짜 아무 말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냥 교실에서 혼자 울었던 게 생각이 나요. 아직까지도. 그 근데 그 어려움 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자제분도 만약에 미국을 가서 조기 유학을 하게 된다면 처음엔 굉장히 힘들 테지만 그 힘든 어려움 다음에는 뭐 큰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독서량을 물어보십니다. 초중고 때 독서를 얼마큼 하셨나요? 독서.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딱 시키는 만큼만 했어요. 진짜 학교에서 몇 권 읽어라고 하면 딱 그 몇 권 맞춰서 읽고 필독 독서 있으면 그런 거 읽고 특별히 제가 독서 왕이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 차마 고등학교 가서도 책을 영어 시간에 읽고 하크니스라고 해가지고 원탁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 독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 논리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해서 그 독서도 그거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다른 토론 활동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했던 게 약간 금융 쪽으로 그 투자 쪽으로도 네네. 하지 않았던가요? 그 간단하게만 네, 아, 네. 건데가지고 네. 제가 그 테프트에서 인베스트먼트 클럽, 테프 파이낸셜 소사이티라는 클럽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학교에서 제가 1학년 때, 9학년 때 처음 만들어진 클럽이었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처음으로 너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고 3, 4천 불 정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주식도 사고 ETF도 사보고 펀드도 사보고 여러 가지 해봐라는 취지로 줬었는데 그 11학년부터 제가 회장을 했어요. 11, 12학년 2년 동안 제가 회장을 역임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 클럽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데 학교에서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이제 규모를 늘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 기부금을 많이 받잖아요. 부모님들이나 도너들한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학교 그 커넥션즈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돌리는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거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같이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줌 미팅도 하고 가끔씩은 이제 저녁 식사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지금 포트폴리오가 이렇다. 근데
지금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기부를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기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클럽 자산 가치가 지금 6만 4천 불, 6만 5천 불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불 정도 제가 있는 기간 동안 제가 회장 역임하면서는 5만 불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점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기회조차 있고 연결까지 하신다는 게 타프트 같은 학교 가는 네,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만 더 있긴 한데 뭐 이거는 본인에게 맡겨두겠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한국 여권인지 미국 여권인지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편하신 대로. 네. 전 둘 다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둘 다 있는데 네. 어, 이중 국적. 예. 근데 군대가 조금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결정한 해가 그렇죠, 되었죠. 네. 혹시 질문 이제 더 없으신가요?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네, 마지막 짧은 질문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네. 봉사활동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다문화가 한국에 많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는 향후에 멀티컬처럴 이런 걸 좀 어필을 하려면 자원봉사라든지 활동 같은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한국에서 하신 적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마무리 마지막. 음, 봉사활동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딩스쿨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봉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보딩스쿨 가면 숨만 쉬는 게 다 extracurricular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꼭 다문화 관련된 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에 몇 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내에서 수학을 제가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가끔씩 있어요. 좀 수학이 힘들다던가 아니면 과학이 힘들다던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뭐 student host 뭐 math table 해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가르쳐 주는 그런 봉사활동이라든지 꼭 한국에서는 이제 봉사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발급받고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너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너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도 중요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네네. 라이언 바쁠 텐데 오늘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한번 봐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음. 음. 네. 그 1년에 어쨌든 저희 뭐 압구정이나 뭐 이쪽에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고 다들 어, 관리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대학 입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전만 해도 AP 점수 잘 받고 SAT 점수 잘 받으면 어느 정도 학교가 약간 보장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SAT 안 받는 학교도 너무 많고 뭐 MIT는 원래 안 받다가 이번 연도에 새로 다시 받겠다고 했지만 뭐 하버드니 뭐 아시는 뭐 대부분 아이비리그 및 뭐 스탠포드, 시카고 등등 SAT 옵셔널이에요. 이렇게 쭉 가다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SAT도 이번에 바뀐 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SAT가 바뀌면서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컨설팅 하시는 혹은 제가 상담하는 분들 대부분이 학생들 여름에 SAT를 시키대요. 왜냐 SAT가 잘 나와야지 어느 정도 문은 넘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 SAT 시킬 시간에 저는 무조건 인턴하고 가서 리서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아이가 뭘 해보고 직접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보는 걸 미국 대학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매년 SAT 중국이랑 한국 걸리고 있어요. 미국 대학은 절대 안 읽습니다, 점수. 그 이유도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국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테스트 점수보다는 무조건 활동 위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대학교 입시 트렌드가 바뀌면 저절로 보딩스쿨 입시 트렌드가 바뀌어요. 얘네를 맞춰서 준비시켜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얘네 인재상을 똑같이 맞춰서 뽑아야 나중에 자기네가 보낼 수 있으니까 입시 트렌드가 보딩스쿨로 바뀌는 거고, 보딩스쿨이 바뀌면 주니어 보딩 및 웬만한 대부분의 중학교들도 트렌드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딩스쿨들도 전에는 SSAT죠. 미국 사립학교 입학시험 그걸 가는 애들 웬만하면 한 10위권 안에 다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엑스터 붙고 막 하는 애들 보면 90%대 애들 아닌데도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보디스쿨도 아이비리그 및 미국 대학교처럼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 훨씬 더 활동적인 아이, 인터뷰 잘하는 아이, 우리 학교에 와서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교류할 아이를 뽑지 절대 공부 잘하는 아이 안 뽑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보디스쿨의 입학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게 부모님 마음이고 다들 똑같을 텐데, 좋은 학교로 가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아이랑 맞는 학교를 가서 아이가 가장 잘해야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고, 아이랑 맞는 학교를 찾으려면 이런 학교들을 여름에 좀 보내보셔야지 돼요. 엑스터 여름 캠프 한번 보내보시고, 뭐 미들섹스에서 하는 스포츠 캠프 한번 보내보시고 등등 탑 10이 아니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이가 미술 관심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인터학교나 월러틀 같은 예술학교에 여름 캠프 한번 보내보실 수도 있고, 뭐 쇼트에서 하는 뭐 디베이트 캠프라든지 등등 이런 거를 한번 보내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일단 나랑 떨어져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안심을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경험을 했던 아이는 나중에 입시를 해서 보디스쿨 가도 훨씬 더 적응 잘해요.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학교가 혹은 저 학교가 맞는지를 어머님들보다 아이가 먼저 알아요. 엄마 나 이 학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를 자도 시도해 본 아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딩스쿨을 고르기 전에 이런 거를 보내보시면 보딩스쿨 결정하는데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꼭 보딩스쿨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인터내셔널 스쿨을 간다, 혹은 외국에 주재원을 나가셔서 뭐 해당 학교도 너무 많잖아요, 국제학교들. 그런 거 보낼 때도 아이와 같이 학교를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아, 그 동네에선 이 학교가 최고래 해서 보내셔서 실패하는 경우를 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는 학교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입시에, 대학 입시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에 안 맞게 계속 좀 지연이 돼서 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드렸듯이 그 피니스쿨가 꼭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러한 학교가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아이에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도 진짜 우리 아이의 교육과 미래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으시니까, 하여튼 저는 저 개인 경험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직접 이런 보딩스쿨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진짜 투자 대비 이런 곳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겠죠. 워낙 비싸니까.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면, 만약에 진짜 미국으로 대학교를 보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대학교보다 차라리 고등학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참고로 음, 하버드 붙은 브라이언은 전액 장학금 플러스 생활비까지 해서 9만 불 매년 받는 장학금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가 아이들이 내 생각이 정말 그러니까 많은 데 아까 두 학생의 약간 예를 보여드렸죠. 성향도 좀 다르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좀 물론 한국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나름 그래도 엘리트 교육 같은 걸 받았던 아이들이지만 조금 다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둘을 본다 하더라도 이 보딩스쿨에서 그런 고 나이 때 그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도 그런 환경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부모고 여기서 보딩스쿨을 보낼까 하는 어, 대학교를 보낼까 생각한다면은 대학교를 못 보내더라도 음, 보딩스쿨은 거의 보낼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또 대학교는 네, 뭐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딩스쿨 중에 장학금 주는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소수긴 한데 요즘은 한국 아이들이 모자라서 주는 데도 있긴 있어요. 뭐꼭 이름 따라가시거나 꼭 그런 거 아니시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매칭 자기랑 피트가 되는 곳이라면 그런 기회도 있긴 있습니다. 뭐 흔한 건 아니지만 또 거꾸로 나가서 그 제자 중에서 그 미네르바 아까 그 학생도 그렇고 미네르바 붙은 학비가 많이 짜거든요. 미국 그냥 대학교 기숙학교보다는. 그래서 대학교는 그렇게 좀 다양한 옵션과 길들이 있는데 그 정말 아이가 생각을 키울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미래와 그런 약간 열정을 이렇게 불질르기에는 대학교 가면 너무 늦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보딩스쿨 시스템이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 중학생 네. 때 남학생을 보낼 때 네네. 특히여서 고민을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중학생 때 정도 보내고 싶은데 이 학생들이 그래야 그 나라 역사라든지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고등학생 때 가면 아직 입시인 거고 중학생 때 가면 약간 더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네, 좀 혹시, 네.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사춘기는 한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들이 너무 쓰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애들을 주니어 보딩 뭐 6학년 7학년 때 보내서 걔네들이 거기서 사춘기 오는 경우 저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 성향이 사실 네. 엄마가 아이가 얘기할 공부하기 때 싫은데 맨날 대치동 돌리고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챙기면서 나오는 그런 반항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를 쓰기에는 더 일찍 갈수록 좋긴 한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이 우선 장점은 언어적으로 고등학교 9학년 때부터 입시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성적이 다 들어가고 활동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미리 보내면 언어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을 본다면 단점은 엄마 아빠와 조금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의존도가 굉장히 적어져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나를 더 이상 안 찾는다고. 네. 근데 아버님들을 좋아하시고. 네. 혹시 온라인에도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질문? 제가 어차피 연락처가 있으니까 제가 연락처나 이런 거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개별 상담이라도 하게 되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질문? 네. 잠깐 온라인에 계신 분도 계셔서. 네. 네. 현장에 나왔던 그 학생은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치열하게 한국에서 공부했던 게 자기는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학부모인데 그렇다면 한국 친구가 그런 해외에 있는 학교를 갈 때 그런 특징? 그러니까 한국의 그 치열한 공부가 아닌 아이들은 뭐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아까 현우 브라이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2시, 3시쯤에 자서 또 다시 6시, 7시 일어나서 그 생활을 반복을 했는데 일단 학교 생활도 너무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래서 어머님도 너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학교에서 갑자기 전교 1등을 했었거든요. 대원 애고에서도. 근데 왜 갑자기 유학을 간다고 해서 어머님이 많이 반대하셨던 케이스인데 가자마자 너무 행복했어요. 여자친구 처음 사귀어서 막 방황도 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고 나중에 10학년, 11학년 되면서 했던 말이 한국보다 쉽지 않다고 미국이. 한국보다 쉽지 않고 오히려 시키는 것도 많고 시험도 매일 있으니까 공부를 더 하는 느낌이지 잠도 많이 못 자고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근데 지금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그렇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았던 애들도 가서 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친구 말한 장점은 자기가 미국 애들보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 수학, 과학이라도 잘해 놓으니까 학교에서 인지도가 혹은 선생님들이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게 좀 탄탄했다라는 거지 영어가 완벽한 친구들은 전혀 그런 교육 없이도 인정받고 좋은 대학교 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주니어 보딩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다면 가서 아이들의 생활은 어떨지 궁금해요. 그 미국의 여자아이들이 갈 수 있는 남녀공학 주니어 보딩이 몇 개 없습니다. 베이스쿨이라고 보스턴 옆에 있고요. 베멘트라는 학교가 이제 보스턴에서 1시간 반 거리에 디어필드 옆에 이제 있고요. 그리고 렉토리안 학교, 럼지오, 인디아 마운틴 5개밖에 없는데 이 5개 학교의 여학생들이 다 차 있어요. 한국 아이들. 그만큼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들어가기에.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여학생들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보딩스쿨, 이제 고등학교 입학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대신에 가서 이제 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 남학생들한테 좀 역전당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여학생들이야말로 주니어 보딩 보내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남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자존감도 훨씬 더 올라가고 미국은 어쨌든 인정을 받으면 자꾸 리더십 롤도 주고 모두 해봐라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주니어 보딩 가서 탑10 보딩스쿨 안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남자 아이들이시니까 남자 주니어 보딩은 있어요. 칼디건이나 이거브룩이나 패션단이나 맞습니다. 네, 남자 주니어 보딩도 특히 남자 주니어 보딩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남녀보다. 맞아요. 환경도 좋고. 네. 그리고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잠도 정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때.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 분 계세요? 네. 혹시 뭐 개별 질문은 제가 말씀드린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또 하셔도 되고 또 이것도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벌써 시간이 됐네. 이렇게 뭐 질문 또 없으시면 네,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도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